시장에서는 안정성보다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련 있는 밸류체인에 집중한 모습이고 집중을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넣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탑픽으로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이미 TSMC랑 마이크론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게 평가입니다.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과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하이닉스의 목표가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분이 우리 손 팀장님이 아닐까. 네, 얼마요? 240만 원. 24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18만 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합친 금액보다도 더 센 금액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지난번 작년에 가을에 반도체 랠리 때는 투톤만 갖고 그죠? 네. 소부장이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소부장이 뭐 몇 종목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이런 몇 개 종목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2차전인 만큼 그죠? 네. 광범위하게 좀 확산이 되는 모양새이고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볼 텐데 왜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호한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너는 뭘 살 거냐고 했을 때 저는 늘 SK하이닉스였는데 이제 그거는 밸류에이션 관점이고 저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저평가율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안정성보다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성장성을 갖추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관련 있는 밸류체인에 집중한 모습이고 이 집중을 개인 투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더라도 삼성전자 캐파 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주목하는 이유가 삼성이 몇 년을 헛발질하면서 헤맸지만 그죠. 네네. 반도체가 이제 D램이 좋아지면 하이닉스보다 삼성 캐파가 크니까 투자도 하게 되면 삼성의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 투자에 투자에 따른 밸류체인이 없느냐 이점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크기 때문이고 제일 좋은 거는 두 업체 다 들어가는 거는 최고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소부장 쪽에서는 관전 포인트 또 어떤 기업들 봐야 돼요? 근데 우선은 되게 좀 유명한 종목들이 확실하게 대장 소부장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 소부장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좀 탑픽으로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4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네. 이제 제가 앞에 소개드릴 3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서 다 아실 거고 마지막 종목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IPS인데 원익 IPS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전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증착 장비랑 열처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는 저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했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넣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GST, 유니셈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변동성이 큰 종목은 뭐 테스나 GST, 유니셈인데 이런 종목들은 증착 장비에다가 유리기판, 액친 냉각 이런 수혜까지 얻을 수 있으면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제가 종목 언급만 드리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그래도 좀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차트적으로 위치가 괜찮고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가장 근접하게 밸류체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원익 IPS가 변동성이 가장 컸던 게 원익홀딩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가 로봇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 관계사인 원익 IPS 좀 낙수효과가 얻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 보려고 합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관련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고 이 관련 종목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 매출 1위가 이제 원익 IPS고 그 다음에
3등이 유진테크입니다. 2등이 테스이고요.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원익 IPS랑 테스랑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근데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산 테스나인데, 저는 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요런 우려가 생길까봐 요 부분은 그래서 탑픽으로 못 왔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보다도 월등히 많은 비중을 이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두산 테스나가 이제 두산그룹이 아니었는데 두산 그룹사로 편입됐고, 그 다음에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인수효가 나왔을 때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인수했을 때 시너지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인수한 자금은 어디서 날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정보가 나중에 공시가 나오겠죠. 뭐 SK 실트론을 인수하기 위해서 두산에서 자금을 쓸 건데, 예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철회했지만, 어떤 자금 조달에 따라서 그럼 두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현금이 많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두산 테스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좋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두산에서 SK 실트론을 매수할 때 총알을 어디서 구하려고 할까 할 때 좀 두산 테스나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으로는 네. CMTX라는 네, 이게 약간 좀 생소한 기업이라는 게 여기죠. 네. 네, 작년 중반쯤에 상장을 해가지고 2분기 이제 2023년까지는 적자였다가 2024년에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025년 상반기까지 흑자였다가 2025년 3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 그 시점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CMTX가 이런 상장을 위한 비용 처리를 3분기에 한 다음에 4분기에는 실적 전망치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CMTX가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이고 어떤 반도체 소재를 전공정에 공정이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구나, 요 정도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TSMC랑 마이크론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고, 이제 소재에 대해서 어떤 가성비 좋게 이제 저렴하게 잘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올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편입이 됐었고,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캐파가 크기 때문에 SK스가 감당 못하는 그런 물량을 삼성전자의 많은 캐파로 이제 감당하게 됐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CMTX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이 필요한 실리콘 파츠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으로는 원익 QNC 이런 종목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막 3개월, 6개월 보유하시라고 탑픽을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CMTX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아마 작년 11월쯤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500뉴스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차, 뭐 사모펀드나 뭐 전략적 투자자, 뭐 IB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무 확약을 해가지고 상장에 참여했을 때는 1개월이 지나야, 3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이제 예수가 풀려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11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보유수가 한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CMTX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한 달 차에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서 3일 정도 음봉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눌림목 만들면서 우상 기조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호예수 물량은 이제 석 달 뒤인 이제 3월 달에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1월 초니까 CMTX를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한 다음에 슈팅 나왔을 때 청산하고, 만약에 2주나 한 달 정도 보였을 때 약수익권이나 보합권이 있을 때는 보호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보호예수 물량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청산하면서 안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 탑픽은 CMTX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CMTX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건 언제 상가랑 2025년 11월. 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이렇게 쭉 관심이 좀 빠졌다 올라오는 게 이제 찐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원익 IPS 기존 종목증, 그죠? 네. 그다음에 아까 유진테크. 유명한 종목들 중에서는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 탑픽은 CMTX고,
이게 참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규 상장 종목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시냐라고 했을 때 보통 상장 당일에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3일 안에 이제 매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일차부터는 차익 실현 많이 나오는데 재공략 타이밍이 보통 상장한 지 한 달 뒤더라고요. 보유해서 물량 1차로 나왔을 때. 근데 CMTX 같은 경우 상장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보유해서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보유해서 물량은 3개월 뒤인 이제 한 3월 달 이제 한 2월 말이죠. 2월 말에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는 음봉이지만 거래 대금 증가했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주에서 2 정도 보였을 때는 좋은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전 내부 정보라서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를 뛰어넘어서 우리 캐파를 통해서 HBM 시장을 석권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제가 나열드린 종목들이 좋은 수급 보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그 가운데 신규 상장주 CMTX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